간판은 바꿨지만 못 버린 친박 본색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이 친박계 의원들이 이 태극기 민심을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합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헌법의 기본 원칙이나 등등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위반하지도 않았다는 점. 노무현 대통령의 헌재 판결 결정문에 보면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해야 된다는 것. 정말로 대통령의 행위 등등이 정말로 중대한 위반인가, 중대성을 충족하고 있는가. 저나 많은 법조인들께서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면 탄핵 심판, 탄핵 결정은 기각이 돼야 된다. 네, 사실 첫 게이트가 터졌을 때만 해도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의원들이 네. 요즘은 참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참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좀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본인이 지금 나와서 대통령 호위무사하는 거 뭐 좋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변론하는 건 좋은데 예. 처음에 탄핵이 됐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일체 기자들과 접촉도 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촛불 집회가 한참일 때만 하더라도 이름 나오는 곳조차 꺼리던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태극기 집회가 나니까 또 슬며시 나와서 이제 본인의 저런 이름들을 지금 알리고 또 저런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야말로 사실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했던 김진태 의원이 오히려 낫습니다. 사실은 소신 있잖아요. 처음부터 나와서 시종일관 자신의 주장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분들 같이 저는 윤상현 의원 뭐 개인적으로 욕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보인 행태를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정말 이 상황이 본인이 소신이 있다면 처음부터 주장을 했어야죠. 국회의원이 왜 주장을 못 하겠습니까? 이제 와서 대통령은 탄핵의 어떤 결정에 어떤 위반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은 탄핵 사유들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마디도 이야기 없이 지금 와서 어떤 태극기 집회 어떤 걸 업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또 지금 다음권 정지가 1년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런 상태는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국회에서 계속 세미나를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이제 본인의 어떤 정책 입지를 위해서는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근데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집권 말기에 가면서 이제 막 부동산이 폭등하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경제는 잘 안 되고 남북 관계, 대북 관계 얽히고 막 이래가지고 지지율이 거의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뭐 12%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사실은 그때 이 안희정 지사가 한 얘기가 이제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이 넘어가가지고 패족이라고 했어요. 패족. 그랬는데 이제 그 패족을 갖다가 어떻게 벗어났냐고 그러면은 그런데 나중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안 받으셨지만 가족들이 한 5, 60억을 받은 걸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그렇게 서거를 하신 거예요. 그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 그 패족이라는 걸 면했는데 지금 친박의 세력 입장에서는요,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로 국정농단이 와서 전 국민의 80%가 대통령을 갖다가 물러나라고 지금 하고 있는 판에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나와서 대통령이 다시 아무 죄가 없다, 탄핵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걸 80%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분위기, 이 모든 게 지난번 대통령의 말 한마디, 인터뷰 때문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그 촛불 시위의 2배도 넘는 정도로 예. 정말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이제 듣고 예. 있는데 그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고생도 무릅쓰고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좀 미어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네, 뭐 실제로 탄핵 기각설, 탄핵 기각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렇게 박 대통령 측과 뭐 친박 측이 어떤 교감이 있어서 행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교감 충분하죠. 메시지죠. 그러니까 정치인의 행위는 메시지입니다. 더군다나 지도자잖아요. 리더잖아요. 리더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 사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리더를 따르는 그런 의원들은. 자, 지금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80%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꾸로 20%가 지금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 박 대통령
대통령이 지금까지 최순실 게이트 이전의 상황을 보시자고요. 굉장히 지지율에 민감하셨어요. 지금까지 30%가 마지노선이다. 근데 이제 30% 돌파가 하향으로 됐지 않았으면 그때는 또 20%가 마지노다 했는데 최순실 게이트 딱 터지니까 그때 당시에 막 90몇 프로가 이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 국정수행에 관련해서 90몇 프로가 반대로 돌아서고 거의 단단히밖에 안 남았어요. 5%인가 그랬었어요. 예, 5% 정도였죠. 지금 보시자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사실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일치한다고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의 15%에서 20%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박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무슨 얘기냐면 나의 지지층이 복원되고 있다.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전통적인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서서히 한 단계 지금 올라가고 있다. 자, 태극기 2배라는 얘기는 딴 게 아니에요. 나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도 국회에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최소한의 콘크리트 지지선 30%까지 가보자. 이런 동료가 실질적으로 친박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는 알겠습니다. 계기가 되는 거죠. 잠시만요. 한 번 더 볼게요. 우리가 지금 못 버린 친박 분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간판을 새로 바꿔 달았잖아요. 저 간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새 이름 자유한국당을 놓고 말들이 참 많았는데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최순실 게이트를 감추기 위해서 국호를 동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온당한 일입니까? 아메리카당이 있습니까? 니뽕당이 있습니까? 영국당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라의 국호를 특정 정당의 당명으로 약칭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약칭을 그냥 한국당으로 쓰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당이라는 약칭을 못 쓰겠습니다. 앞으로 자유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뭐 사실관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당 일단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일단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는데 사실 지금 나왔지만은 새누리당은 뭐 지금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대통령도 잘못하고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다고 하시고 윤상현은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당명을 바꾸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잘못한 게 없고 그리고 떳떳한데 당명을 바꾼 얘기가 일단 당명을 바꿨다 한다면 지금 뭐냐면 이제 약칭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인데 문제는 새누리당에서는 한국당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보통 이제 당명을 할 때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부르는데 지금 이제 한국당이라는 이름이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게 이제 나라의 국호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호를 정당 이름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거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기존에는 민주당, 공화당 무슨 이제 지금 자민련 이런 등등 했었지만은 사실은 한국당이라는 당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일한국당이면 통민당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지만은 한국당이라는 이제 약칭은 없는 것인데 저는 예. 볼 때는 사실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죠. 예전에 지금 우리은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 같으면 그래서 이제 다른 은행들이 어떻게 불렀냐면 우리은행 영문이 이제 WOR입니다. 맞아요. 월이은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 문제는 우리은행도 사실은 이게 너무 이거는 일반적인 것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또 이 마찬가지로 한국당도 지금 이제 정당 쪽에서는 이게 너무 나라 전체의 어떤 대표하는 당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저 논란이 저희 언론도 사실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뭘로 불러줘야 될지. 물론 그 당에서 어떤 부르는 걸 왜 부르지만 저렇게 야당에서 계속 자유당으로 부르면 사실 옛날 자유당을 연상시키잖아요. 옛날 그 이승만의 자유당 그걸 연상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는 게 우리 당은요, 그 은행으로 가실 필요 없어요. 열린 우리당이 있었습니다. 열린 우리당이 있어가지고 약칭을 우리당으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루당으로 하자. 그러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여루당으로 하고. 그러면 기자분들이 다 보도할 적에 우리당의 그 무슨 총재는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오늘 화면에 나왔던 게 오늘 새 당명 제막식이었어요.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정호택 원내대표 모습도 잠깐 봤는데,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백 변호사님. 오히려 아까 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명 왜 바꾸냐고 안 했다고 인정도 안 하는데 당명 왜 바꿨냐고 지적하셨지만 지지율 조사할 때 이제 자유한국당 이제 홍보가 안 돼서 오히려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때보다 더 떨어질 거란 얘기도 좀 있고 그래요, 백 변호사님. 바른정당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개혁보수신당이라고 같이 거 쓸 때 하고 바른정당으로 쓸 때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줬는데 그게 물론 이름 바꿔서 익숙하지 않아서 떨어졌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또 과거에 또 안철수 신당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국민의당으로 이름 정하고 또 확 떨어졌었잖아요. 예. 이제 이 새 당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지지율이 좀 잡히지 않는 현상은 분명히 겪긴 할 텐데 사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아니죠.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당명을 바꿔서 뭔가 신선하다는 이미지를 주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12에서 15%의 지지율, 그리고 그게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로 잡히는 그런 현상들을 양쪽 다 감안을 해서 은근히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의원들도 제지하지 않고 냅두고, 또 당은 우리는 뭔가 개혁하고 쇄신한다라고 해서 당명부터 교체한다는 이미지도 주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그냥 식당 간판만 바꾸면은 음식물 똑같이 팔면은 그 손님 안 가요, 어차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음식물을 바꾸던가 내용물, 재료를 좀 바꾸던가 뭔가 국민들한테 새롭게 보일 만한 것들을 해야지 이름만 바꾼다고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을 줄지는 굉장히 미수네요. 저희가 뭐 SNS 여론도 한번 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간판만 바꾸면 뭐하냐 뭐 이런저런 지적들 뼈 있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간판은 바꿨지만 못 버린 친박 본색 얘기, 이 자유한국당 얘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볼 텐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참 시끄럽습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 보죠.